10년 전 한 범죄자가 당신이 아꼈으며 어쩌면 연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이성 부하를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법 집행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모두 내려놓고 그 남자를 직접 살해했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악마가 10년 만에 눈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글북의 북마전입니다. 오늘은 리 차일드의 리처 시리즈 중 7번째 작품인 처단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영문판은 2003년에 발간되었는데요. 번역본은 올해 1월에 발간된 신간입니다. 출판사 사정에 의해서 이처럼 원본과 번역본의 차이가 수십 년이 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리처 시리즈의 애독자들은 잘 알지만 리처는 자유인입니다. 집도 가족도 없이 대중교통과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며 엮이거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문제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번엔 다릅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여기에 우연히 실종된 연방요원 찾기가 연루되면서 리처는 언더커버로 적진에 침투해서 목숨을 건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처에게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등이 드러나는데 리처도 결국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처는 메인주 한 도시의 대학 정문 앞에 중고 CD가 든 밴을 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 히치하이킹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리처가 밴을 주차해 놓았다는 설정부터 뭔가 이상하죠. 그 이유가 곧 드러납니다. 대학 정문에서 나온 빚적 마른 젊은이가 경호원 2명이 탑승한 링컨을 타고 이동하려는 순간 픽업 트럭을 탄 일당이 습격합니다. 납치범들은 순식간에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젊은이를 트럭에 태운 후 도망치려 하죠. 리처는 재빨리 권총을 쏴서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젊은이를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사복경찰을 쏘고 대학 청원경찰 차량도 박살되고 말죠. 납치당할 뻔한 대학생의 이름은 리처드 백으로 그 지역의 부유한 러그 수입상 제커리 백의 아들입니다. 그는 몇 년 전에도 납치를 당해서 한쪽 귀를 잘린 경험이 있는데요. 리처는 리처드의 부탁을 받고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후에 메인주의 보세에 있는 그의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리처는 손님방에 들어간 후에 문을 잠그고 신발 뒷굽 속에서 초소형 무선 이메일 기기를 꺼내 메시지를 보냅니다. 침투 완료. 아수라장처럼 보이던 납치 현장은 사실 리처를 백의 저택에 잠입시키기 위해서 급조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리처가 언더커버 임무에 지원한 건 10여 년 만에 만난 남자 퀸 때문입니다. 육군 정보국 중령이던 퀸은 군사기밀을 해외에 팔다가 리처 팀의 수사망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리처의 부하 도미니크 콜과 장교 한 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에 리처가 쏜 총알 3발을 맞고 절벽으로 떨어졌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살아있었던 거죠. 리처가 제대하기 전 근무하던 헌병대에 퀸의 차량 정보를 조회하자 이를 주시하던 수잔 더피를 비롯한 DEA 요원들이 리처를 찾아옵니다. 회의 끝에 리처는 퀸을 제거하기 위해 더피 일행은 백의 저택에서 실종된 DEA 요원 테레사 다니엘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조수사를 하기로 합의합니다. 미드에서는 더피 일행이 3명이었지만 소설에서는 5명입니다. 미드에서는 납치 사건이 무사히 넘어가지만 소설에서는 리처드와 리처드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조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죠. 사라진 테레사도 미드에서는 민간인이었지만 소설에서는 정식 DEA 요원으로 등장합니다. 리처는 채용 면접으로 러시안 룰렛을 합니다. 미드에서는 리볼버 약실에 미리 해둔 표시를 보고 총알을 피하지만 소설에서는 백이 이미 표시를 발견한 상태라 볼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리처는 주저함이 없이 룰렛을 6번이나 하고도 살아남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처의 총 449경 콜트 아나콘다는 자체 무게만 1.5kg이 넘는 데다 탄환도 크고 무거워서 실린더를 자유회전할 경우 중력 때문에 총알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런지도 좀 궁금하네요. 물리학을 아는 구독자분이 있으면 답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처는 채용된 후에 테스트를 거칩니다. 백의 부하 에인절 돌은 백과 듀크에게
리처와 따로 이야기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돌은 리처가 몰고 온 차를 처분하면서 차대 번호로 뉴욕 정부에 압류된 차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리처가 연방요원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는 돌이 컴퓨터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서 살해합니다. 미드에서는 돌 혼자 있을 때 책상에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과는 다른 설정이죠. 리처는 시신을 돌의 차 트렁크에 숨깁니다. 저택에 도착한 후 리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끌과 글록 한정을 차고와 해안 사이에 숨겨놓습니다. 리처는 베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폴리의 성적 놀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리처가 정부 요원이라고 확신하지만 남편을 내버려 두고 탈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돌이 배신했다고 확신한 베그의 명령에 따라서 돌과 배신자들을 처치하러 간 장소에서 리처는 듀크를 죽이고 돌 일당의 소행으로 덮어 씌웁니다. 덕분에 베그의 확실한 울음팔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숨겨놓은 무기들이 사라진 겁니다. 신분이 탄로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처는 탈출을 생각합니다. 리처는 몰랐지만 무기를 가져간 사람은 가정부였습니다. 그녀는 ATF의 언더커버였고 리처의 무기를 자신의 차 트렁크 밑에 숨겨놓았던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퀸의 부하가 ATF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그녀의 신분을 알아낸 후 차에서 무기까지 발견되면서 결국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리처는 퀸의 부하 할리와 함께 가정부 시신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녀의 시신을 확인한 리처는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10년 전 콜의 훼손된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맥이 그녀의 소지품을 보여준 순간 리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가정부 역시 리처와 마찬가지로 신발 뒷굽에 초소형 이메일 송신기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백은 리처의 신발을 수색하지는 않는데 제가 백이라면 한번 해보았을 것 같네요. 리처는 가정부가 꺼냈던 무기를 원래 장소에 숨겨놓고 이메일 수신기는 가정부의 소지품과 함께 바다에 버립니다.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하는 순간 갑자기 통신이 먹통이 됩니다. 리처는 갑작스러운 통신 누절의 의미를 더피 일행이 억류하던 백의 경호원들이 탈출했다는 경고로 해석합니다. 리처는 더피의 일행 테리와 만나서 저택으로 돌아오던 경호원들을 가까스로 처리합니다. 빠른 순발력 덕분에 목숨을 구한 셈이죠. 가정부가 죽기 전 사부 지붕에 남긴 서류를 보고 리처는 백의 유통상품이 마약이 아니라 불법 총기임을 알아냅니다. 더피 일행을 만나 정보를 넘겨주고 돌아오지만 폴리가 정문에서 총을 겨누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리처의 정체가 드러났던 거죠. 리처는 폴리와 맨손 격투를 벌입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인 장면인데요. 리처는 폴리와 격투를 벌이면서 생전 처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무게 180kg에 2m가 넘는 폴리는 치명적인 일격을 급소에 6번이나 맞고도 끄떡없으니까요. 시리즈를 통틀어서 리처가 격투에서 이처럼 고전하는 경우는 유일무이합니다. 세상은 넓고 괴물은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폴리의 치명적인 일격을 3번이나 맞고 궁지에 몰렸던 리처는 코를 떠올리면서 마지막 힘을 냅니다. 덩치를 과신한 폴리의 실수를 틈타서 전세를 역전시킨 리처는 콜트 아나콘다 2정의 총탄 12발을 모두 퍼부어서 폴리를 끝장내버립니다. 아마존 미드 버전 폴리도 나쁘지 않았지만 살벌하고 치열한 원작 소설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리처는 더피 일행 중 엘리엇에게 저택 경비를 맡기고 나머지 일행과 함께 테레사를 찾으러 시내로 갑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이미 어디론가 옮겨진 상태였죠. 리처는 백의 창고에서 M500 퍼스웨이더 산탄총을 획득합니다. 리처는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총을 들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백의 저택으로 잠입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써먹지는 못합니다. 퍼스웨이더 산탄총 사용 면에서는 오히려 아마존 미드가 제목에 어울리는 효과적인 사용법을 보여주는데요. 결말에 리처가 퍼스웨이더 산탄총으로 퀸의 머리를 날려버리면서 제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지만 원작 소설은 리처드 백과 엘리자베스 때문에 중도의 산탄총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소설의 마지막이 더 리처 시리즈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처의 차별성은 총기보다는 두뇌 싸움과 맨손 격투고 악인은 악인답게 죽어야 하니까요.
원작 소설은 아마존 미드로 각색하면서 많은 점이 달라졌습니다. 영상 콘텐츠로서 화끈한 액션을 강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미성년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장면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희생된 캐릭터가 백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죠.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 방식입니다. 복수에 나서는 리처의 주관적인 심정을 서술하기에 알맞기도 하고 현재 상황과 10년 전 콜과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방식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에서 동양인이었던 퀸은 50대의 백인으로 등장합니다. 퀸이 돈을 빌렸던 러시아 마피아 역시 등장하지 않으며 리처의 참모격인 니글리 역시 나오지 않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던 ATF 특수부대 역시 안 나옵니다. 미드와 달리 소설에서는 콜이 리처에게 사귀자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리처는 군인으로서 그녀의 미래를 위해 거절하죠. 미드에서는 콜의 시신이 퀸의 안가에서 발견하지만 소설에서는 퀸의 집 침실에서 발견됩니다. 퀸의 부하 할리는 미드에서 보트 폭발로 죽지만 소설에서는 더피를 인질로 잡고 협박 중에 리처의 산탄 쪽에 맞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미드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퀸과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미드에서는 퍼스웨이더와 권총으로 퀸의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처리하지만 소설에서는 닌자처럼 한 명씩 무음살인을 해나가거든요. 백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회상 장면에서 콜이 리처에게 다른 많은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헌병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리처는 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힘 있는 자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싫어서라고 답합니다. 콜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했지만 옳은 결과를 만드니까 좋다고 대답하죠. 어쩐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드를 완주하고 소설을 보았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스릴러, 특히 리처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이라면 강추합니다. 제 평점은 8.4점입니다.